비욘드 미트는 회사가 판매 부진을 보고하고 연간 수익 예측을 낮추고 하반기에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 되겠다는 목표를 철회한 후 화요일 오전 거래에서 주가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육류 대체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약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비안드는 비용 절감과 수익성 있는 회사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CEO 이선 브라운은 월요일 저녁 회사의 전화회의에서 애널리스트들에게 판매 부진이 2023년 하반기까지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 되려는 목표를 지연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안드의 육류 대체품에 대한 미국 수요는 회사가 대부분 할인을 통해 가격을 8.6%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소매량은 34% 감소한 반면 국내 음식 서비스량은 44% 감소했습니다. 비안드의 2분기 순매출은 30.5% 감소한 1억 210만 달러로 REFINITIV의 추정치인 1억 840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주당 83센트의 손실을 보고하여 월스트리트가 예상한 주당 86센트의 손실을 상회했습니다. REFINITIV에 따르면 비욘드는 연간 매출 전망을 3억 6,800만 달러에서 3억 8,0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요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비안드는 자사 제품이 건강하지 않다는 소비자의 인식과 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은 비안드의 성분과 제조 공정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특수이익 집단을 비난했습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비안드의 주식은 올해 24% 상승하여 시가 9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4년 전 사상 최고가인 달러 234.90, 기업가치 달러 134억에 비해 크게 하락한 달러 13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4월부터 6월까지 1분기에 놀라운 손실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일본 기술 대기업은 대규모 기술 중심 비전 펀드에서 보기 드문 투자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서 수행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C와 ECHOSTAR의 회장인 ERG에는 성명에서 이것은 성장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구축에 관한 전략적 및 재정적으로 매력적인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FACTSET에 따르면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ECHOSTAR의 시장 가치는 거의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DC의 시장 가치는 40억 달러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이 거래는 ERGN이 2008년 DC에서 ECHOSTAR을 분사한 후 약 15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비즈니스를 재결합합니다. 1980년에 설립된 ECHOSTAR는 1995년 자체 구독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위성 접시를 판매했습니다. 분할 이후 DC는 방송 위성 서비스를 포함하여 ECHOSTAR로부터 자산을 인수했으며 ECHOSTAR는 휴즈 자회사의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위성 통신에 집중했습니다. DC는 DC 와이어리스 사업을 통해 위성 TV를 넘어 모바일 통신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합병 발표의 일환으로 DC는 자사의 오지 네트워크가 이제 미국의 70% 이상을 커버한다고 말했습니다. DC는 또한 슬링TV 자회사를 통해 스트리밍 TV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33억 달러의 모기업 소유주의 귀속된 순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750억 엔의 이익을 예상한 REFINITV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훨씬 낮았지만 회사가 작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3조 1,600억 엔의 가파른 손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기술 부문의 건전성 지표로 투자자들이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는 5분기 연속 처음으로 11억 달러의 투자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칩 설계 대기업 암을 포함한 회사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투자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결과는 고금리 환경에서 악화된 기술 베팅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던 일본 기술 전문가 마사요시 선의 사면초가에 처한 비전 펀드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소프트뱅크의 CFO IOSHIMITSU 코투는 어닝콜에서 회사가 암울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이전에 그러한 활동을 줄인 후 조심스럽게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투는 나스닥 종합지수와 톰슨 로이터 벤처 캐피털 지수가 연초 이후 상당히 상승하면서 공공 및 민간 시장 증권이 지난 몇 달 동안 회복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기반으로 우리는 투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가스와 브레이크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코투는 말했습니다. 지난해 기술주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알리바바 지분을 축소해온 이 회사는 알리바바 주식에서 5,534억 엔의 미실현 평가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7,699억엔의 파생상품 이익으로 상쇄되었습니다. 지난 회계 연도에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 투자 부문에서 32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우버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센스타임 등의 투자로 인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전펀드를 통해 벤처 캐피탈 투자에 참여하는 기술 대기업은 상당한 기복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투자를 중단하고 차량 호출 거대 기업인 우버의 지분을 매각했으며 알리바바에 대한 지분을 줄였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는 설립자인 마사요시 선의 아이디어로 비전펀드 1과 비전펀드 2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성장 주식에 투자합니다. 두 포트폴리오 모두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는 금리로 인해 역풍에 직면하여 투자자들이 기술과 같은 더 위험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소프트뱅크가 지난 몇 달 동안 기술주 상승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알파벳 등 주요 기술명, 그리고 아마존. 투자자들이 끊임없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고 내기를 걸면서 연초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오펀AI가 소유한 인기 있는 AI 챗봇인 챗GPT의 부상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소프트뱅크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전에 암울한 시장 환경 속에서 신규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I 혁명을 활용하려는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코2는 화요일 우리는 신중하고 천천히 투자 활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투자는 선택적으로 고려되었으며 동시에 AI 트렌드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팔란티어는 AI를 상용화할 기회를 보고 연간 매출 목표를 높였지만 모든 분석가가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는 월요일 팔란티어의 목표는 단순히 컴퓨터로 시를 쓰는 도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AI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회사는 직원이 오펀AI의 챗GPT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카프는 PALANTIR의 인공지능 플랫폼 또는 AIP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것을 수익화하는 방법을 알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AIP는 기업과 국방 및 군사 조직이 대규모 언어 모델과 AI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웨더부시 시큐러티즈의 전무이사인 댄 아이브즈는 PALANTIR의 AI 야망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월요일 회사는 AIP를 언급하면서 스타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아이브즈는 화요일 정부 측뿐만 아니라 AI와 관련하여 기업 측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최고의 순수 플레이 AI 이름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ALANTIR는 최근 미국 특수작전사령부로부터 최대 4억 6,300만 달러에 달하는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우리는 이것을 변곡점 분기로 본 것 같다며 우리 의견으로는 이것이 향후 몇 년 동안 핵심 AI 이름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모에서 웨드부시는 회사는 AIP를 배포하기 위해 300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으며 모두 내부 시스템 및 독점 데이터에 사용하기 위해 최신 LLM을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드부시는 강력한 성능과 진행 중인 AI 군비 경쟁을 바탕으로 우리는 PALANTIR가 AI의 황금 표준이라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월요일 종가인 달러 17.99에서 약 39% 상승 여력이 있는 달러 25의 목표 가격과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수요일에 캐덜렉 에스컬라드의 새로운 완전 전기 버전을 공개하여 운전자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급 SUV의 명성과 가장 수익성이 좋은 차량을 돈을 버는 EV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전략을 테스트합니다. GM CEO 메리 바라와 다른 임원들은 자동차 회사의 새로운 전기 자동차가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에 약속했으며 10년 중반까지 가스 구동 모델에 필적하는 전기 자동차 수익과 2030년까지 연간 전기 자동차 매출 9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느린 전기 자동차 출시, 부풀려진 원자재 비용 및 소비자 수용에 대한 새로운 우려로 인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완전 전기 에스컬레이드 IQ는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에스컬라드 IQ는 EV로 출시되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캐덜렉 모델입니다. 브랜드의 새로운 항목을 대표하는 캐덜렉의 LYRIQ 및 CLEST IQ EV와 달리 결국 현재의 가스 및 디젤 구동 차량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JD 파워의 데이터 및 분석 담당 부사장인 타이선 JOMINY는 에스컬라드는 GM의 핵심 수단 중 하나입니다. GM의 이미지와 수익성이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캐덜랙 브랜드를 정의합니다. 그 이상으로 제너럴 모터즈를 위한 추가 수익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캐덜랙은 2030년까지 순수 전기 자동차를 톡점 판매하여 GM의 고급 EV 브랜드로 만들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에스컬라드의 높은 이익 마진을 EV 모델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캐덜랙 부사장 잔 로스는 에스컬라드 이익 마진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했지만 이 차량은 브랜드에 대해 확실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모델은 한정판 성능 변형의 경우 약 $81.0에서 $150.0부터 시작합니다. EV 버전은 그 범위의 상단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은 수요일 뉴욕시에서 차량 공개를 앞두고 가격 책정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GM은 정기적으로 에스컬라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 특성을 선보이며 이는 나머지 캐덜랙 브랜드 또는 GM 라인업의 다른 차량으로 흘러내립니다. 에드먼즈의 수석 인사이트 관리자인 아이번 트루리는 에스컬라드 IQ가 휘발유 소비라는 오명 없이 새로운 세대의 캐덜랙 구매자를 위해 이러한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2분기 이익이 거대 제약회사의 당뇨병 치료제 문자로 및 기타 약품의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함에 따라 화요일에 연간 지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312억 317억 달러의 이전 예측보다 증가한 334억 339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또한 올해 주당 달러 9.70에서 달러 9.90 범위로 조정된 수익 가이던스를 달러 8.65에서 달러 8.85 범위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화요일 17% 급등했습니다. 수익 성장은 또한 분기 동안 57% 증가한 9억 680만 달러를 기록한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의 판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아략인 자디앙의 2분기 매출은 45% 증가한 6억 6,830만 달러를 기록했다. 회사의 제2형 당뇨병 주사제인 MOUNJARO와 같은 신약도 분기 매출 9억 7,970만 달러를 기록하며 매출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 약물은 2022년 5월 미국에서 처음 승인되었으며 전년 동기 매출은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많은 수요를 감안할 때 특정 MOUNJARO 복용량의 주문 이행이 간헐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경험했고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자사의 응급 당뇨병 치료제 박시미에 대한 권리를 암파스타 파마슈티컬스에 매각했으며 2분기 동안 5억 7,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항암제 알림타의 판매가 수익에 부담을 주었다. 2004년 처음 출시된 이 치료제는 2분기 매출이 73% 감소한 6,09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라이 릴리의 주식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DONANEMAB에 대한 긍정적인 실험 결과와 유망한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으로 회사의 진전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올해 24% 이상 상승했습니다. 약 31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일라이 릴리는 잔선앤드 잔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제약회사입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7월 비상장 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VRSANIS를 19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